안녕하세요, 황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비디오를 켰는데요. 오늘은 아까 방금 집에 돌아와가지고 샤워하고 이제 겨울이니까 너무 건조해서 이 시어버터를 바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캐나다에서는 필수템인데 이거 꼭 사세요. 이거 켄징턴 마켓 가면 있거든요. 스파다이나 역에서 내리면 켄징턴 마켓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손에 녹여가지고 바르면은 막 윤기도 나고 보습이 계속 오래가요. 하루 종일 진짜.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많이 가거든요. 데이타임에. 근데 화장실을 많이 가다 보니까 손을 많이 씻잖아요. 손이 건조한데 이거를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손 씻자마자 그냥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은 건조할 틈이 없어요. 예전에는 막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막 딱지 같은 거 간지럽게 생기고 그랬는데 이거 바르고 나서는 피부가 진짜 윤기도 나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시어버터 바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를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침대에다도 놓고 가방에다도 넣으려고 좀 몇 개 사놓을까 싶어요. 겨울은 기니까. 토론토는 겨울이 한 4월달까지? 한 12월부터 4월달까지. 그러니까 4, 5, 6개월이 거의 반년이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월, 2월이 제일 추워요. 그래서 지금이 1월이니까 1월 한 중반쯤이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사놓고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이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싹 Q&A를 해볼까 해요. 일본의 이제 학창 시절에는 어땠는지 문화를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질문 7개가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연애 문화 있고, 그 외의 거. 오늘 다 한번 다 답을 해볼까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한테 이 답이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어땠는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화재. 일본 문화재는 각 반마다 다르게 하나요? 누가 정하는 건가요? 보통 어떤 거 하나요? 일본 문화재는 반마다 달라요. 그래서 문화재는 문과사이라고 하잖아요. 네, 문과사에 하면은 저희 학교는 근데 사립학교여가지고 되게 룰이 굉장히 스트릭트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룰도 많고 막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조금 막 재밌는 게 별로 없었어요. 공립학교에 비교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선배들이 했던 거, 그러니까 옛날 이제 선배들이 했던 거 보면은 되게 막 버블티도 팔고 막 뭐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재미없었어요. 그냥 저희는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이게 플렉시블하게 뭘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냥 저희는 이제 반에다가 좀 꾸미고
저는 고등학교 때 수화부였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 부활동을 빡세게 해가지고 힘들어서 수화부라는 부활동에 들어갔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저희 뭐 했냐면 약간 극단처럼 수화로 그러니까 약간 쇼처럼 보여주는 그런 극단을 하나 했었고 저희 친구는 이제 그 사립학교가 한국에 또 학교가 있어요. 자매 학교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국 문화부라는 게 있었어요. 문화부활동.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공부하는 그런 부활동이 있었는데 그 부활동에서는 저희 친구는 이제 그 치마 저고리 있죠.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DIY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막 낚시부도 있었고 저희 오빠도 같은 학교 다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오빠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빠는 이제 낚시부였어요. 그래서 낚시를 이제 거기 교실 안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거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막 엄청 재밌는 거 아니면은 밤마다 이렇게 돌아가서 보잖아요. 근데 별로 볼 거 없어요. 그냥 애들끼리 그냥 노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준비를 오래 하죠. 부활동도 많았고 준비도 오래 하고 되게 막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너네만 뭐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설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누가 정하는 건지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반에 반장이 있으면은 반장이 이제 애들 뭐 하고 싶은지 이렇게 다수결로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허가를 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2번 교복. 한국은 상하이만 보통 맞추는데 일본은 양말이랑 가방, 신발까지 통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선생님네 학교 교복도 보여주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수업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은 상하이만 보통 맞추는데 일본은 맞아요.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저희는 이제 양말도 사야 되고 가방도 막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운동 부활동하는 친구들은 많이 넣어야 되니까 많이 넣고 다니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큰 것도 팔고 그랬는데 저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본도 여름 게 있고 겨울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디건도 있고요. 색도 다 다양해요. 하얀색, 곤색 이렇게 있었고 저는 대부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양말도 막 하얀색도 있고 곤색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제가 자료 같은 거 찾으면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의 그렇죠. 교복도 그렇고 머리 길이도 이 정도 그러니까 숄더보다 더 길어지면은 저희는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야 돼요. 옆으로 양갈래로 딴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올백에다가 그러니까 머리가 길고 앞머리가 있는 거를 싫어했어가지고 그냥 올백에다가 이렇게 포니테일 하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하고 다녔었고 그거 포니테일도 막 너무 길면은 따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어이없는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어른 돼서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죠. 그리고 양말도 착 올려서
신어야 되고 그 치마 있죠? 치마도 무릎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쁘장하게 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막 무릎 위로 해가지고 미니스커트처럼 입고 다니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 끝나고 버스 내리고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스쿨버스 내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감시하러 노래방 가는 애들 없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선생님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없는 날에는 뭐 애들은 이제 이어폰 꽂고 뭐 치마 짧게 하고 이렇게 다니죠. 그랬습니다. 3번 초등학교 란도셀은 모든 초등학생이 쓰나요? 네, 모든 초등학생이 써요. 저도 썼었고 저는 이제 빨간색 란도셀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본가에 가도 란도셀이 없어요. 언제 버렸는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집에는 없어요. 아마 버렸겠죠? 입학 시 누군가 선물해주는 문화가 있을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란도셀이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7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6년 동안 쓰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는 거다 보니까 아마 약간 차는 시계처럼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시거나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저는 근데 누가 사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아마 사주셨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거워요? 처음에는 무겁게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종이 이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첫날에는 다 가지고 가죠. 근데 거기 학교 가면 이제 락커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다 넣고 이제 숙제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가져가서 숙제하고 다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란도셀 자체가 좀 무겁긴 해요. 그래서 무겁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4번 고등학생은 학교가 보통 몇 시에 끝나고 끝나면 보통 친구들끼리 뭘 하나요? 파비레스 같은 데 가서 노나요? 학생도 가볍게 갈 수 있나요? 네, 한 3, 4시쯤 끝나서 대충 저희는 이제 부활동을 하는 게 필수였던 학교라서 모든 애들이 부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같은 학교인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 근데 중학교 때는 저는 그 육상부를 했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고등 때는 이제 수어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어부 부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하고 밥 먹고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스쿨버스 타고 친구들 이제 부활동이 없는 날도 있었겠죠? 근데 없는 날은 이제 그냥 집에 가거나 친구들끼리 그냥 몰 가서 놀거나 아니면은 저 친구들 물어보면은 이제 볼링 같은 데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학교 안 가고 가라오케 같은 데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다가 이제 학교로 다시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노래방 놀다가 학교 가는 거죠. 그냥 땡땡이 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를 갔죠. 우등생이니까 우등생처럼 살았어요. 저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근데 전 가라오케도 별로 막 이렇게 노는 걸 안 좋아했어가지고 가라오케도 잘 안 가고 그냥 몰이나 뭐 디즈니랜드 같은데
이제 부활동 같이 하는 애들끼리 같이 가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5번. 한국에서는 사춘기 때 보통 내 방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빠 속옷이랑 내 빨래 같이 빨지 마 라고 하나요? 왜일까요? 저는 이 질문 듣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통인 줄 알았거든. 왜냐면 사춘기 때는 이 약간 남자와 여자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빠랑 그 빨래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한번 아빠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같이 빨지 말라고. 아빠 미안.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굳이? 사춘기 때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일본 문화인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일본이 약간 성에 대한 게 열려 있어서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노출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애들은 다 똑같았어요. 저랑 똑같았어요. 막 아빠랑 같이 뭐 씻거나 아니면 빨래를 같이 빤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 저의 친구 또래들도 다 그랬었어요.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내 방 들어오지 마도 했죠. 내 방 들어오지 마, 뭐 맘대로 들어오지 마, 놓고 하고 들어와. 아예 막 굉장히 많이 아빠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사춘기인 거죠. 자, 6번. 한국은 인문계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를 결정하고 반이 나누어서 그대로 3학년까지 문과 이과가 결정되고 수능도 해당 과목을 봐요. 문이과는 국영수, 한국사는 동일하게 배우고 문과는 사회, 세계사, 지리, 경제, 정치 등의 과목 중 선택하여 배우고 이과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을 배웁니다. 일본은 그런가요? 문이과를 학생 때 선택하나요? 네, 똑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한 봄인가? 2학년 여름인가? 그때까지는 이과로 갔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유엔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과로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다. 저희 머리가 이과가 아니다는 거를 잘 깨닫고 이제 문과로 전환을 했어요. 굉장히 리스키한 그거죠.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했냐면 국영수, 한국사는 이제 일본사를 했고 뭔가 많이 외워야 되는 암기 과목이 많으면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없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봤었던 것 같아요. 7번. 일본 학교도 학교마다 교과가 있고 외워서 부를 줄 알아야 하나요? 막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연습을 시키긴 했어요. 학교마다 교과가 있고 또 저희는 약간 학교의 그 약간 컨셉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저희는 뭐였더라?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생각났어요. 저희는 이제 사와야카, 하츠라츠, 히타무키라는 이 학교 컨셉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1년씩 그거에 걸맞는 친구들을 학생을 3명을 골라요. 선생님들이 골라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제
같이 아마 동의를 다수결로 해가지고 동의를 받으면 이제 상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뭐를 발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사와야카 쇼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산뜻하고 사와야카 하츠라츠는 밝고 히타무키는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사와야카 쇼를 받았었어요. 그랬죠. 뭐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노는 거 많이 안 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머리도 막 질끈 묶고 그리고 되게 밝았거든요. 밝은 친구였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랬지만. 그래서 사와야카 쇼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와야카인가 하츠라츠인가 둘 중 하나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받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좋겠죠? 대학 들어갈 때.